네. 가자. 아 뜨거. 로맨틱한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는데 너무 뜨거. 앉을까? 그냥 일단 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윙콜리입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는 지금 네팔 다음 나라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갑자기 갑툭튀한 이유는 저희가 네팔 히말라야 IBC 트레킹 하면서 어떻게 준비했고 얼마 들었는지 이런 거 좀 정리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와. 여기 나라를 비밀은 아니지만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긴 다음 나라예요. 궁금하시다면은 인스타그램을 보세요. 역박이야. 어쨌든간 이제 ABC 트레킹 어떻게 준비했고 팁 같은 거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평상시에 운동을 보통으로 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제가 발레가 취미라서 한 일주일에 4번 정도 그래도 나름 땀 엄청 흘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육은 없는데 나름 기초 체력은 어느 정도 쌓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정도, 평균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고 주로 하는 작업도 이제 컴퓨터 작업, 코딩이나 아니면 게임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되게 엄청 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ABC 트래킹을 해서 이제 잘할 수 있을지 사실 좀 걱정이 됐긴 했었죠. ABC 트래킹 시작할 때 사실 미리미리 예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즉석에서 갑자기 진짜로. 네팔 트래킹 하자 이렇게 한 거라서 아예 계획 없이 그냥 다짜고짜 일단 가서 약간 머리 박치기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거기 네팔의 포카라에서 트래킹 준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네팔의 가장 유명한 윈드풀 게스트하우스라고 한인 게스트하우스예요. 한인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되게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 사장님 부부가 완전 다 챙겨주셨어요. 물건 같은 것도 많이 공짜로 빌려주셨고 정보도 많이 알려주셨고 거기서 이런 가이드도 고용하고 2명이니까 가이드 겸 포터를 1명 고용을 했죠. 저희는 완전 초보고 짐도 막 다 들고 갈 자신도 없고 절대 위험하게는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터 겸 가이드 1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서 바로 하루 준비하고 바로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5박 6일 동안. 근데 ABC 트레킹이 뭐죠? 일단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 여러 산들이 있는데 안나푸르나 산에 있는 베이스 캠프를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ABC라고 보통 줄여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안나푸르나를 오르기 위한 전초 기지까지 가는 거겠지?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4130m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고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베이스 캠프를 목표로 해서 사실 4130m도 절대 낮은 높이가 아니죠. 그래서 등산을 하는 코스로 제일 유명해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5박 6일로 일정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4일 동안 ABC까지 올라가고 이틀 동안 내려오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어요. 이제 준비물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기준은 2023년 3월 초 기준이에요. 네팔로 치면 봄 날씨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물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고도가 높다 보니까 날씨가 올라가게 되면 정말 추워져요. 그리고 산속이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들었고 아시잖아요. 산속에서 만약에 잠자면 엄청 춥다는 거. 그래서 방한도구를 엄청 많이 챙겨야 된다는 거.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막 다 바뀌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희 같은 경우는 따뜻한 봄 날씨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낮에는 이제 햇빛도 쐬면 이제 여름처럼 되게 덥기도 하고 또 고도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춥기 때문에 사계절을 대비한 옷을 좀 챙겨야 돼요. 약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 느끼는 것 같아. 단계적으로. 얇은 거를 여러 개 입어서 계속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한복도 챙겨야 되고 침낭도 챙겨야 되고 등산 배낭, 포터 가방. 포터가 뭐냐면은 짐을 대신 들어줘요. 5박 6일이라는 일정이니까 짐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대신 들어줄 포터. 그러니까 포터 겸 가이드. 그러니까 포터가 사용할 가방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윈드풀 게스트하우스에서 빌려줬고요. 그리고 포터는 제가 알기로 한 13kg 정도 들 수 있게 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그리고 윈드풀 게스트하우스 빌릴 때는 다 빌리고 나서 저희가 세탁하는 거는 저희가 비용을 내서 세탁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산화.
우리는 없어서 빌렸고요. 포카라 시내에 있는 렌탈샵 아무데나 들어가서 빌렸고요. 렌탈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 골라서 렌탈 하시면 되시고 하루에 내 기억으로 200루피였던 것 같아요. 한 2,000원씩? 어. 한 그 정도 했던 명당.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근데 잘 골라야 돼. 왜냐면은 내 등산화가 알고 보니까 그 가이드가 말해준데 별로 안 좋은 등산화라고 말했잖아. 되게 얇았어. 그래서 두꺼운지 이런 거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이 들어가는 게 문제. 비 오는 날 그게 좀 문제였어. 비도 문제고 이제 눈도 문제고. 너무 그러니까 잘 새가지고 그런- 얇아서. 물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등산 양말. 우린 등산 양말은 사긴 했어. 샀지 그것도. 세 켤레 정도? 가져가면 세컬렉시 좋은 것 같아. 샀던 것 같아 우리. 그러니까 일단은 가면은 샤워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여건이나 뭐 비용이나 그런 고산병 이런 것들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편하지. 좀 좋긴 하다. 어. 그래서 양말 같은 경우도 이제 냄새가 엄청 나겠죠. 젖으면은 말리기가 어려워서 그럴 때 갈아 신을 수 있게 등산 양말은 좀 여러 켤레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스틱, 등산 스틱. 등산 스틱 저는 중요한지 전혀 몰랐는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아 이거 무조건 필요했구나. 그리고 계단이 높으니까 이걸 이렇게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힘이 필요해서 2개 저는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내려갈 때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스틱이 많이 없었으면 진짜 무릎이 완전 박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틱 무조건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초보 기준입니다. 저희 가이드는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고 그 무거운 짐 들고 진짜 13kg 들고 저희는 참고로 한 3, 4kg 들었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장갑 엄청 추워져서 장갑도 꼭 필요하고요. 지금 이것도 게스트하우스 빌렸는데 저희 보시면 이렇게 벙어리 장갑 엄청 두꺼운 건데 이렇게 열면은 손가락이 나오는 그런 거였거든요. 되게 유용했어요. 그래서 네.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하기 좋아서 그리고 아이젠도 저는 꼭 필요한 것 완전 같아요. 필수였지 우리 날씨에.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이젠 없이 오르시는 분도 있는데 되게 미끄러워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하지. 그리고 라이트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나는 별로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화장실 한번 갈 때나 핸드폰 플래시 켜고 이랬는데 그냥 별로 저는 네.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핸드폰 플래시만 근데 혹시 있으면 모르지 될것 같아요. 나중에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챙길 수도 있지만 꼭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보조 배터리나 이런 건 챙겨야 되고 나중에는 충전하는데도 높이 올라가게 되면 충전 비용을 내야 돼요. 맞아. 그래서 그런 거 미리미리 충전하고 가려면 보조 배터리 있으면 좋은데 이제 무게 잘 생각해서 맞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선크림은 필수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눈이 있는 지대로 가게 되면은 햇빛에 그 반사가 돼서 눈도 뜨기 힘들어요. 되게 너무 맞아. 밝아서 저는 원래 선글라스를 거의 태어나서 거의 안 써봤는데 거기는 진짜 없으면은 맞아. 눈에 띄기가 힘들어서 눈에도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모자만 있으면은 낮에는 괜찮은데 눈밭이 있으면은 모자가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반사가 돼서 이렇게 오니까 선크림이나 선글라스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 제가 모자를 2개를 써가지고 선크림을 여기 하단만 발라야겠다고 여기 하단만 발랐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T자로 여기만 이렇게 탔어요. 새빨개져가지고 여기가 나중에 이거 여기 다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탄 거였더라고요. 아 맞아.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우비도 가져가면 좋아요. 왜냐면 우비 있어야 날씨가 무조건 왔다 있어야 갔다 될것 해서 같아. 근데 만약에 운이 좋으면 이제 비가 안 오면은 그렇긴 없어도 한데. 되겠지만 물론 산에서도 살 수 있다고는 해요. 그 약간 사비니스인가? 그 비닐 같은 거. 근데 이제 비싸기도 하고 퀄리티도 좀 안 좋아서 불편하지. 우비 하나 챙겨가면 좋을 것 같다. 우리 저희는 많이 주셨죠? 주셨지. 네. 고급진 거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거 다시 윈드풀 게스트하우스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안 갖고 왔는데 제 생각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롯지마다 다르긴 한데 슬리퍼가 없는 롯지가 많고 근데 슬리퍼 없으면은 등산화 완전 축축하고 냄새나고 이제 보통 롯지 가면은 이제 등산 양말을 벗거든요. 근데 그 축축한 신발을 진짜 신고 싶지 않아요. 근데 돌아다니려면 슬리퍼가 없으면은 그거 막 신고 가야 되니까 너무 그 찝찝해서 맞아. 이제 샤워 시설 갈 때도 진짜 등산화 신고 가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슬리퍼가 없으니 그렇게 썼습니다. 진짜. 핫샤워 했는데 그 냄새나는 신발 또 신어야 되면 너무 괴로워. 물통은 당연히 필요하고 물통도 저희 게스트하우스에서 빌렸어요. 물통은 큰 거 필요해요.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맞아. 그 물통에다가 1리터를
뜨거운 거를 받아서 안고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핫팩 대신에 그 뜨거운 물을 매일 밤 받아가지고 그거를 안고 자야 돼요. 그래서 그거 전용 물통을 아마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파생되는 건 핫팩을 따로 챙겨도 되긴 하는데 있으면 좋지만 뜨거운 물로도 많이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핫팩이 좋았던 게 제가 추위를 잘 타는데 올라가는 도중에는 물통을 안 넣을 수는 없으니까 핫팩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간단한 세면도구, 샤워는 거의 못하니까 수건도 간단하게 한두 장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상식량으로 초콜릿 같은 거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체력이 중간중간 딸려가지고. 그리고 올라갈수록 점점 비싸지거든요. 살 수도 있는데 비싸니까. 그리고 고산병 약 챙겨가는 게 좋고. 그치, 포크라 시내에서 샀습니다. 저희 타이레놀은 원래 있어서 챙겨왔고 고산병약 사갔는데요. 저희 가이드가 말해주기로는 미리 고산병약을 먹지는 말라고 해서 저희는 안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산병 증상이 왔을 때 반알씩 한 번 먹었고요. 의견이 좀 다른데 저희는 가이드의 말을 따랐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뭐 미리미리 먹으라고 매번 해요. 먹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먹으면 또 부작용이 이것저것 있어서 화장실을 자주 간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서 먹지 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필요한 퍼밋. 팀스 퍼밋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산에 올라갈 때 약간 허가증 같은 거랑 그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증이라고 하던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왜냐면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가이드분이랑 같이 알아서 그냥 해주셨기 때문에 돈만 내고 네, 다 돈만 알아서 냈어요. 해주셔서.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뭔지. 어쨌든 필요하다라는 거, 네. 돈 내야 된다는 거. 중간중간 뭐 퍼밋을 가이드가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저희 거를 대해서. 그리고 가이드 저희는 사빈이라는 분이랑 같이 갔는데 너무 좋았어. 진짜 일단 잘 만난 것 같아요. 진짜 바삭바삭해. 너무 바삭하고 친화적이고 너무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트레킹. 그리고 그 가이드들은 보통 매번 산을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있는 로즈들이랑 다 친해요. 그래서 막 뭔가 위기가 있을 때 그냥 다 소통이 되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일단 길도 솔직히 가끔씩 보면 갈림길들이 있어요. 근데 가이드 없이는 맞아. 이상한 길로 셀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짐 들어주는 거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해요. 짐이 진짜 엄청 컸지. 아니 지금 좀 부끄럽긴 한데 한 3, 4kg만 들고 왔는데도 진짜 전 죽을 뻔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막 10kg씩 들고 가면 저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가이드들을 다른 분들 주머니에 손 넣고 13km를 쥐고 올라가는지 진짜. 어쨌든 저는 사빈 덕분에 이 트레킹이 행복한 기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이제 저희 2명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2명 기준이고 5박 6일이고 ABC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인 거고, 총 저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둘이서 60만 원? 둘이서 60만 원 정도 나왔고, 대략적으로 좀 가격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사전 준비, 두 번째로 실제로 그 산속의 생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전 준비로 하면 이제 퍼밋이랑 팀스 카드, 그게 이제 한 명당 3,500루피, 그러니까 35,000원, 그래서 둘이서 7만 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지프차를 빌려서, 그러니까 그 포카라에서 지프차를 타고 그 산 어느 정도 중턱에 진우단다까지 내려서 거기서 이제 걸어가기 때문에 지프차를 왕복하는데 이제 2번 빌렸고요. 지프차 자체는 한 번 빌리는데 저희 때는 이제 7,500루피, 그러니까 75,000원 정도 나왔는데, 최대 6명. 최대 6명? 최대 6인승? 6명을 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원에 따라서 이제 쉐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오고 가고 할 때 15만 원이 들었어야 했는데 쉐어를 일부 했기 때문에 왕복하는데 한 8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가이드, 저희는 한 명 고용했잖아요. 가이드 겸 포터.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일당, 그러니까 하루당 2,200루피, 22,000원씩 냈고요. 그래서 6일이니까 13,200루피인데 보통 팁을 하루치를 보통 더 준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팁 하루치까지 더 포함해서 15,400루피를 15만 냈어요. 한 15만 4천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렌탈 비용, 그 뭐 신발이라든지 이 뭐 포터 가방도 조금 일부 렌탈 비용 냈던 것 같고, 그게 한 5만 5천 원 정도 해서 그런 사전 준비만 한 36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5박 6일 생활하는데 이제 생활비가 뭐가 되냐면 이제 당연히 식비, 밥 먹어야 되고, 그리고 숙박비, 그리고 기타 약간 뭐 와이파이도 돈 내고 써야 되고요. 되게 높이 올라가면 이제 충전도 돈을 내고 써야 되고, 따뜻한 물 샤워나 이런 것도 핫샤워 하려면 이제 돈 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숙박비 같은 경우는 싸요. 한 명당 300루피.
근데 이제 저희 둘이니까 1박에 6,000원씩. 물론 그만큼 시설이 좀 열악하긴 한데. 근데 나는 되게 나쁘진 않았어. 좋은 건 아닌데 막 더럽거나 이런 건 아니고 쾌적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산속이 그 정도 퀄리티면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식비는 저희는 이제 17,000루피 정도 나왔어요. 한식을 많이 먹으면 비싸고 저희는 좀 네팔 음식도 좀 많이 먹었고 나중에 속이 좀 안 좋아서 덜 먹은 것도 있고. 근데 영상 보면 우리 너무 잘 먹긴 하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먹냐, 그리고 막 초콜릿이나 이런 거 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식비는 좀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좀 적게 쓴 편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그때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 비해서 훨씬 적게 나온 게 아마 식비 쪽에서 좀 많이 적게 나온 것 같아서 어쨌든 저희는 그 6일 동안 17만 원 정도 썼고, 그리고 기타 뭐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 그거는 1,900루피 정도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생활하는 데는 한 22,000루피 정도 나왔어요. 22만 원. 그 정도 나왔고, 그 정도 해서 가격은 그 정도 나왔고 저희보다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있죠? 이 가격 얘기 나와서 저희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현금을 예상 경비보다 조금 절반을 들고 갔잖아. 그렇지. 왜냐면은 일단은 그 루피가 모르겠어, 인플레이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두꺼워요. 그러니까 큰 단위의 화폐가 없어가지고 막 지갑이 막 이만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넉넉하게 가져갔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예상 경비 한 절반 정도밖에 맞아. 안 들고 왔어. 그때 너무 급하게 가느라 중요성을 좀 놓쳤던 것 같아. 현금의 중요성을. 카드도 거의 안 돼요. 한 번도 못 거의 되고 다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현금을 좀 넉넉하게 챙겨 가셔야 되고, 저희는 다행히도 가이드 사빈이 다 로찌들을 아니까 외상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별 문제 없이. 맞아, 심적으로 안정하고. 실제로 사실 돈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죠. 사장님의 기준으로 돈을 책정을 해가지고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써서. 근데 부족하긴 했어. 결국은 부족하긴 했는데. 그래도 넉넉하게 들고 가는 것이 심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다. 좀 불안했거든요, 그게 계속. 그렇지. 일단은 추우니까, 그리고 고산병의 위험도 추우니까 진짜 그 방안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방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따뜻하게.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고산병이랑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는 원래 추위를 많이 타서 진짜 많이 껴입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산병에 좀 덜 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추위를 좀 덜 타는 편인데 제가 막판에 ABC에서 고산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걸렸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ABC 그 들어가기 입구 전에 제일 유명한 스팟이 있어요. 표지판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갈 때는 몸에 열이 많이 나니까 옷을 되게 얇게 입었거든요. 근데 그 ABC 표지판에서 막 사진도 찍고 막 단체로 사진 찍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되게 추운 상태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까 또 땀도 막 식으면서 더 추워지고 한 30분 정도 있었나? 그랬는데 거기서 너무 추웠어. 솔직히 그때 말을 안 했는데 너무 추웠는데 몰랐어. 거기 숙소 들어가자마자 고산병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맛이 가서 너무 그때 좀 힘들었는데 증상은 잘 모르겠어요. 좀 독감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아프다? 되게 아팠고, 근데 이제 완전히 껴입고 따뜻하게 몸 따뜻하게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룻밤 쉬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오인스가 아파서 잠이 들고 이제 그날 밤에 잠들기 전에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저도 고산병 약을 2번을 먹었거든요. 그게 저는 증상이 머리가 너무 아팠고 약 먹고 일단 속이 너무 메스꺼려가지고 그런 증상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입맛이 없었어. 한 3일차 고지대 올라가면서 우리가 계속 입맛이 없어. 다 같이. 그런 거에 비해서 잘 먹어 보이긴 하는데 아니 근데 입맛이 없어서 막 먹기가 싫은데 신라면을 먹으니까 갑자기 입맛이 도는 거야. 맛있어. 면들이 좀 맛있어. 그래가지고 먹기 전에 먹기 싫은데 하는데 딱 먹으면 또 생각보다 맛있어서 잘 먹었어. 됐고, 가방 무게 중요하다.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은데 웬만한 거 그냥 빼는 게 필요한 것도 많다. 소감? 소감? 저는 진짜 완전 최고의 선택이었다. 약간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너무 좋았어요. 황홀했다. 그냥 다 재밌었어요. 처음 보는 6분이 이렇게 그것도 중간중간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같이 올라가는 것도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그 로츠에 사는 그 네팔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 보여서 그런 것도 너무 보기가 좋았고,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올라갈만 했고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뭐 고산병이라든지 막 날씨 이런 것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할만했다. 저는 그 사실 뭐 이렇게 운동도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원래 그런 체력적으로도 별로 좋은 편은 아닌데 일단 코니가 갑자기 유튜브를 보더니 네팔에 그 안나푸르나를 가야겠대요. 그래서 사실 너무 당황했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근데 원래 옛날에 인도를 가본 적이 있는데 네팔도 비슷한 느낌의 나라라고 저는 들어가지고 사실 인도에서의 그 기억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어서 좀 네팔이란 나라도 좀 거부감이 좀 있었고 또 그런 등산? 그것도 5박 6일 동안 히말라야에 오른다는 게 사실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내키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영상 같은 거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워낙 경치 너무 좋고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걸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나중에는 동의는 하긴 했지만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긴 했어요. 약간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다행히 포터나 가이드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 등산을 잘 했던 것 같고 약간 지금은 이제 추억이라서 좀 미화가 많이 되는데 다시 하라고 하면은 다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나도 잘 너무 모르겠어. 힘들어가지고 특히 내려올 때 저는 특히 더 힘들었거든요. 엄청 힘들었는데 막 입술도 막 엄청 부어가지고 엄청 아무튼 고생은 많이 했는데 좋은 추억일 것 같다. 근데 또 할지는 잘 모르겠다. 만약에 한다면 저는 ABC까지는 안 가고 뭐 2박 3일, 1박 2일 이런 코스가 있다면 그 정도는 할 의향이 있는데 아무튼 나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억이랑 좋은 영상, 좋은 추억 남겨서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 ABC 총 결산이었고요. 이게 네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나라로 넘어갑니다. 다음 나라는 어디일까요? 예상 못 하실걸요? 한국인도 좀 잘 모르는 나라인데 아르메니아라고 거기도 그냥 즉석으로 골라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정말 국뽕이 차오르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무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오인콘이었습니다. 안녕.